안녕하세요. INTJ 파랑여사입니다. 파랑! 네, 오늘은요. INTJ 여자들은 애교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선보생가냐? 여자가 왜 이렇게 애교가 없냐? 여자다운 맛이 없냐? 뭐 지금 만약에 어디서 누군가 나에게 이러면 가족이 아닌 혹은 친구가 아닌 친한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 될 수 있죠. 근데 예전에는 저 이제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흔히 뭐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말이었었어요. 굉장히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남자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저는 충분한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한데 그러지 않은 척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여성적인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진짜 타고 날 때부터 정말 그랬는지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리 생리적으로 다른 호르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성성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것이 타고난 것 이상으로 조금 학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왜 너는 이렇게 여성스럽지 못하냐? 이런 말에 나도 여성스러워져야지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따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INTJ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도 또 그냥 옳으니까 해! 이래도 스스로 납득이 안 가면은 동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왜 그래야 되지?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크고 나니까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회가 그냥 옳다라고 정해놓은 그 관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고 그냥 이 사회에서는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이제 했던 그 관습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바꾸기를 강요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여성성, 뭐, 요런 것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렇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던가 남에게 해를 준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같아지기를 이렇게 압박하는, 이렇게 말로 크게 표현은 아니어도 여하튼 이게 무언의 압박이 있는데, 그래서 한 팀이 되지 않으면 막 배척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되게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적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쁜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왜 그럴까 도대체? 저 사람들 왜 그럴까? 자꾸 이제 그런 압박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여성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인간들은 왜 그럴까? 나름의, 왜냐면 저도 막 이해를 하고 싶잖아요. 계속해서 나빠 이렇게만 하면 제가 이게 적대감만 생기니까. 그래서 나름의 결론이 뭐냐? 인간이 좀 약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진화론 이런 거 이제 1도 모르는데 그냥 저 나름의 결론이 그냥, 왜냐하면 이해하고 싶어지니까. 왜 자꾸 힘없는 동물들일수록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힘이 센 애들은 혼자서, 물론 힘센 동물들도 무리지어 다닐 때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어떤 동물마다 습성이 다르겠지만요. 이렇게 주로 보면 작은 동물들은 이제 단체 안에서 보호받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인간도요, 만약에 야생에 버려져 있었으면은 절대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존재죠. 그러니까 이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이루게 된 것도 결국은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개개인으로 봤을 때 자기 자아에 대한 이런 게 좀 강하지 못하거나 자신감, 자주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좀 더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뭔가 혼자가 아니라 보호를 받는다라는 생각. 우리 INTJ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갖고 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단체 안에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내가 안정감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무리에 섞이기보다는
그냥 혼자 이제 홀로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뭔가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들은 약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왜 저러지?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저만의 약간 이상한 생각에 이렇게 이론을 이렇게 하나를 내봤어요. 그게 사실이다가 아니라 그냥 저 나름의 아주 좀 특이한 논리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왜냐면 그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리고 동양이요. 이제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유교 문화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서양에 비해서 또 집단주의 사고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여성이 또 남성에 비해서 물론 서양도 아직까지 여성이 남성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동양이 더 서양에 비해서 남성보다 여성의 위상이 이제 약하고 또 여자는 약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고 미덕이고 여자가 센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좀 더 무리지어 다니고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속하고 싶은 것이 남성들보다 그런 욕구가 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보다 힘이 약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다 보니까 나름의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애교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에 저는 고무줄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까지 고무줄을 했는데 되게 옛날 얘기 같네요. 뭐 6.25 때 그럴 때 아닌데. 여하튼 지금처럼 학원이나 과외가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런 놀이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제 요즘 분들은 이제 고무줄 같은 거 잘 안 하실 테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자애들이 막 고무줄 끊고 막 도망가고 이런 옛날 드라마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애들이 10중 8구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울고 불고 하면서 에헤헤 막 이러면서 바닥에 앉아서 에 이러고요. 어떤 애들 막 쫓아가요. 야 이러면서 막 남자애들 쫓아가요. 여하튼 간에 그 반응이 어떠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자애들의 반응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INTJ들은 목적주의잖아요. 나의 목적은 뭐다? 고무줄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에 최대한 많은 고무줄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을 쫓아다니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돼요? 고무줄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걔들 돌아올 때까지 막 크게는 막 10분, 왜냐면 어떤 애들은 정말 완전 맘먹고 남자애들을 쫓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남자애들이 막 도망가면 걔를 잡을 때까지. 근데 잡나요? 결국은 못 잡아요. 못 잡고 오거나 아니면 잡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를 위해서 쫓아가는지 모르겠는 거죠. 여하튼 그동안에 고무줄을 못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패턴화 되는 거죠. 패턴화 되니까 어느 순간에 남자애들이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고무줄을 끊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무줄을 끊고 나서 여자애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거든요. 걔들은 그 재미로 하는 건데 여자애들은 바보같이 계속해서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쫓아가지 마, 쫓아가지 말고 그냥 무시해 해도 그런 일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그 패턴이 무한 반복인 거죠. 그래서 저는 남자애들은 그냥 그것이 이게 재미일 수 있잖아요. 여자애들이 반응만 안 해주면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여자애들이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여자애들이 더 한심한 거예요. 왜 제가 저러는지, 왜 저걸 그렇게 즐기게 놔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에는 남녀가 등치가 비슷하거든요. 여자애들이 더 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남자애들이 짓궂게 굴면 그러니까 여자애들도 같이 뭐 머리끄댕이를 잡든지 뭐 때리든지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물론 지금은 좀 안 그럴 거예요. 지금은 또 패턴이 다르겠지만 여하튼 저 때는 그랬어요. 여자애들이 울고 에이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와서 해결을.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누군가 다른 사람. 근데 저는 그게 여자애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저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 대응해서 싸우는 것이 잘못이라고는 어떤 그 교육을 암묵적으로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울면 그냥 누군가 와서 흑기사, 그러니까 우리가 흑기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누군가가 와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미덕이 돼버린, 스스로 자기가 해결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교라는 거 혹은 눈물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조금 저는 이렇게
길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애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애교의 정의를 자기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한 귀여움 혹은 과한 부드러움, 조금 옛날 말에 약간 간드러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저는 부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요, 알면서도 당하고 모르면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좋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애교가 많은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학습에 의해서 더 강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우리가 애교스러운 사람들한테 그게 너무 과하지 않은 이상은 애교스러운 사람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지는 않아요. 너무 지나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요즘 뭐 남자분들도 애교스러울 수 있고, 저는 애교가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적당한 선에서는.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INTJ다 보니까 그게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좋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은 막 신입생 때 선배님 밥 사주세요 막 이런 것들이 당하는 사람도 즐겁고 하는 사람도 즐거워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고 막 하이에나처럼. 그리고 그게 이제 동성 선배한테는 잘 안 그러잖아요. 이성한테 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막 하이에나들처럼 막 달려가가지고 막 밥 쫙 뜯어먹으면 이제 다 뜯어먹으면 막 이빨 쑤시면서 이제 다른 선배 찾으러 가자 막 이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이 더 강하니까 이게 성적인 그 차이가 보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 동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 고객분들 진짜 이렇게 되게 등쳐먹기 좋은 분들인데도 그게 너무 제가 싫은 거죠. 그런 것들은 되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하튼 INTJ들은 이렇게 돈을 잘 못 법니다. 여하튼 그래서 저는 이게 나름의 이게 터프함을 항상 뭔가 이렇게 난 좀 터프해야 돼. 나도 스스로 여자라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생각 강했었는데 약간 한번 너무 터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좀 출근을 하던 좀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수업을 중학교에서 하고 있었는데 영교시 수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업은 7시 반인데 제가 이제 한강을 건너야 되다 보니까 7시까지는 도착을 해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버스를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환승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환승이 거기가 보통 환승을 하는 데가 보통 버스 정장이 반대편에 이렇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타는 데는 공항이어가지고 거기서는 양쪽의 버스가 다 한 군데서 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탈 버스를 그 버스 기사님이 앞에다가 이렇게 무슨 행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그걸 보고 타야지 버스 번호는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날 그 기사님이 버스를 이렇게 팻말을 바꿔놓으셔야 되는데 안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는 방향이라고 알고 탔는데 알고 보니까 반대 방향 버스를 타게 된 거죠. 근데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저랑 아주 젊은 여자분, 저도 물론 그때 젊었지만 이렇게 여성분이 2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한두 정거장 갈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한강을 또 타더라고요. 제가 한강을 건너왔잖아요, 분명히. 근데 한강을 다시 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때 안 거죠. 기사님이 이제 팻말을 잘못 바꿔놓질 않으셨구나.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이제 그 분하고 저하고 동시에 외쳤는데 기사님이 어찌나 놀랐는지 버스를 정말 급정 끽 하고 쓰셨어요. 다행히도 그 버스가 정말 그 한강을 타기 바로 직전에 버스를 세우셔가지고 저희가 내릴 수 있었는데 거기서 웃겼던 상황이 뭐냐면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죠. 이게 화가 나서 지른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서 기사님을 세우려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기사님! 하고 소리를 빽 이렇게 질렀거든요. 근데 동시에 저랑 같이 있던 분도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질렀냐면 기사님! 이렇게 질렀고 전 기사님! 이렇게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께서 그 기사님이 둘 목소리, 그 여자분 목소리는 저한테 묻혀서 안 들리고 제 목소리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여자 둘만 타고 있는데 그분이 제 목소리가 너무 남자 같으니까 남자인 줄 안 거예요. 무슨 아저씨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분이 저한테 아이고 아저씨 이러면서 저를 봤다가 아저씨가 아니니까 아이고 이거 사장님 뭐 막 이러면서 기사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터프하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저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이러셨는데 사실 그 여자분 같은 경우였다면 그렇게까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해요 아가씨 뭐 이러고 말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너무 터프하니까 이분이 태도가 처음엔 남자인 줄 알고 이거 큰일 났구나 했다가 남자는 아닌데 터프하니까 이게 좀 보통 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이랬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막 열받아 막 이러면서 내리긴 했지만 뭐 그분한테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분이 저의 어떤 이런 터프함 때문에 보통 여자분한테는 좀 다른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상황이 제가 아저씨를 너무 놀라게 한 게 아닌가, 아저씨 너무 놀라게 해서 정말 아저씨 정말 심장마비 일어났으면 어떻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제가 너무 터프했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이제 남한테 너무 거부감 주는 애교를 부릴 필요는 없다, 여전히. 그러나 이제 상대방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서 나쁜 일은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거부감이 없는 선에서 좀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혹시 이렇게 정류장을 지나치시더라도 기사님! 이러는 게 아니라 기사님!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은 INTJ 여자들은 애교가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주제 갖고 돌아올게요. 안녕!